햇살이 얇게 스며드는 오전 10시. 저는 작은 부엌에서 홀로 아침을 차렸습니다. 계란 하나, 김치 몇 점, 밥 한 공기. 소박하지만 정갈한 상차림이죠. 아, 짠맛이 좀 부족하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젓갈을 조금 더 올렸어요. 혼자서 먹는 밥상이 된 지도 벌써 3년째. 남편이 떠난 후 모든 게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저는 올해 68,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은퇴했죠. 제 손은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아이들을 쓰다듬고 칠판에 글씨를 적던 그 손말입니다. 지금도 가끔 꿈에서 교실이 나와요. 아이들이 선생님 하고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죠. 민서는 잘 지내고 있을까? 손녀 생각이 문득 스쳤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인 민서. 저의 유일한 손녀였어요. 큰 눈에 총명한 얼굴, 저를 쏙 빼닮았다고 모두들 그랬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아파트 안은 고요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죠. 결혼식 사진, 아들 돌사진, 민서 100일 사진까지 모든 순간이 그곳에 있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아들 현수의 목소리였어요. 43세 중견 직장인이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어린 아들 같았습니다. 현수야, 잘 지내니? 지영이는? 네, 다 잘 지내요. 민서도 학교 잘 다니고요. 그래, 다행이다. 제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가족의 안부만큼 저를 행복하게 하는 건 없었거든요. 엄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이번 주말에 민서 데리고 잠깐 들를까 하는데, 물론이지. 언제든 와. 민서 좋아하는 호두과자도 사둘게. 통화를 마친 후 저는 마음이 들떴습니다. 아들 가족이 온다니까요. 바로 마트에 나가서 장을 봤어요. 민서가 좋아하는 과일, 현수가 즐기는 나물 반찬들까지. 지영이는 뭘 좋아하더라? 며느리 박지영을 떠올렸습니다. 38살의 깔끔한 여성이었죠. 회사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커리어우먼이기도 했어요. 저는 지영이를 좋아했습니다. 똑똑하고 의젓했거든요. 다만 가끔 마음을 읽기가 어려웠어요.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민서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민서 많이 컸네. 키도 훌쩍 자랐어.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현수와 지영도 들어왔습니다. 지영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영아, 고생 많다. 커피 줄까? 아니면 차? 괜찮습니다. 민서만 챙겨주세요. 거실에 앉아 담소를 나눴어요. 민서는 제 무릎에 기대 앉아 학교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정말 우리 민서 최고다. 제 눈이 반짝였어요. 손녀의 자랑스러운 모습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현수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 저희가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제주도? 좋지. 가족여행은 처음이라 민서도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지영이 덧붙였습니다. 민서 방학 숙제도 있고 현수 씨도 휴가 때문에 결정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간다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그런데 비용이 좀 부담스러워서, 현수의 말에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들 가족이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현수의 월급으론 아이 교육비며
생활비를 감당하기 벅찼어요. 얼마나 들어? 숙박비랑 항공료, 렌터카까지 합치면 500만 원 정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은행에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과 제 퇴직금이었죠. 아껴 쓰며 모은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행복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내가 도와줄게. 엄마, 그러실 필요 없어요. 현수가 손사래를 쳤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가족이 함께 추억 만드는 건데 뭐가 아까워? 민서도 좋아할 텐데. 그날 밤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저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거실에서 가족 사진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에게 남은 건 가족뿐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녀. 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은행 통장을 꺼내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500만 원은 적지 않은 돈이었죠. 하지만 가족의 웃음소리를 생각하니 아깝지 않았어요.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라.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선의로 시작된 일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스며들었어요. 고요한 아파트 안에서 저는 내일을 그렸습니다. 가족들의 행복한 여행, 민서의 환한 웃음, 아들 부부의 감사한 마음까지 모든 게 완벽할 것만 같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500만 원을 인출한다고 했어요. 큰 돈이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건가요? 가족 여행비로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돈 봉투를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죠. 그날 오후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수야, 엄마야. 여행비 준비됐어.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큰 돈인데. 괜찮다고 했잖아. 민서 좋아할 생각에 나도 기뻐. 현수의 목소리에 감사함이 묻어났어요. 고맙습니다. 엄마, 정말 잘 다녀올게요. 그래, 사진 많이 찍어와라. 민서랑. 이틀 후, 저는 아들네 집에 돈을 가져다 줬습니다. 지영이가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님, 들어오세요. 지영아, 이거 여행비야. 봉투를 내밀자 지영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고마워하면서도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이런 부담을 지실 필요는 없는데 부담이 아니라 기쁜 마음이야. 가족이 함께 여행 가는데 민서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제주도 가는 거 정말이에요? 그럼 우리 민서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야지. 민서는 제 품에 안겼어요. 하지만 지영이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현수 씨, 잠깐 나와 보세요. 지영이가 현수를 부르더니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민서와 함께 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방에서 작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각한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현수가 나왔어요.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잘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하지만 현수의 표정도 어딘지 굳어 있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일주일 후 가족들은 제주도에서 돌아왔어요.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야, 여행 어땠어? 민서 좋아했지? 네. 엄마, 다들 즐겁게 잘 다녀왔어요. 목소리가 어딘지 어색했어요.
평소보다 차갑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서랑 바다에서 사진도 많이 찍었지? 네, 사진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 그런데 민서는 뭐라고 하던? 아, 민서는 재밌어 했어요. 대화가 자꾸 어긋나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가족들로부터 연락이 없었어요. 평소라면 여행 후기며 사진이며 벌써 보내줬을 텐데요. 저는 참지 못하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야, 괜찮니? 며칠째 연락이 없어서. 아, 네. 바빠서 그랬어요. 민서는 학교 잘 가고. 네. 잘 다니고 있어요. 현수의 대답은 짧고 성의 없었어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현수야,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었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일이 바빠서. 그럼 이번 주말에 민서 데리고 와라.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이번 주말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현수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줘. 무슨 일이야?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수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사실은 지영이가 좀 부담스러워해요. 부담스럽다고? 뭐가? 엄마께서 돈을 주시는 게 자꾸 빚진 기분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제 가슴에 뭔가 막힌 것 같았어요. 빚진 기분이라니. 지영이 말로는 저희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해요. 계속 도움받으면 당당하지 못하다고. 그럼 여행 재밌게 다녀온 건 아니야? 재밌긴 했어요. 하지만 내내 마음이 무거웠대요. 저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선의로 한 일이 오히려 가족에게 부담이 됐다니요. 현수야, 엄마는 그냥 너희들이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해서. 알아요. 엄마, 마음은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지영이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돈을 주는 게 잘못이라니요. 가족을 위한 마음이었는데 어째서 부담이 된다는 걸까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 노력했어요. 젊은 부부가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 말이죠. 하지만 저에겐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럼 앞으론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나 때문에 애들이 힘들어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답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좋은 할머니,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방법을 잘못 택한 걸까요? 돈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며느리 지영이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어요. 젊은 부부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 당당하고 싶어 하는 마음 말이죠. 그럼 난 어떻게 사랑을 보여줘야 하지? 제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68평생 물질적 도움이 가장 확실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왔어요.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홀로 차린 아침상을 바라보며 또 한 번 생각했어요. 다시 시작해야겠어. 가족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는 아직 몰랐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메시지도 부재중 전화도 없었습니다. 내가 전화해도 되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망설였어요. 부담스럽다고 했으니 연락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웠거든요. 목요일 오후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만났어요. 며느리 지영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영아. 지영이가 돌아봤습니다.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영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민서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지영이의 대답은 예전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가려 했어요. 민서 좋아하는 요구르트 사는 거야? 나도 좀 사줄까? 괜찮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할머니가 사주고 싶은데. 지영이가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민서 물건은 저희가 직접 사주고 싶어요. 아, 그렇구나. 제 얼굴이 굳어졌어요. 요구르트 몇 개도 부담스럽다는 뜻일까요? 그럼 언제 민서 데리고 집에 와줄래?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요즘 민서가 학원도 다니고 바빠서요. 학원? 무슨 학원? 피아노랑 영어예요. 제 마음이 아팠어요. 손녀가 학원을 다닌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 그럼 시간 날 때 연락해줘. 네, 그럴게요. 지영이는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벽이 쌓인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멀어질 줄은 몰랐는데 예전엔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났어요. 민서도 제 집에 자주 놀러 왔고요. 이제는 마주쳐도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용기를 내어 현수에게 전화했어요. 현수야, 엄마야. 네. 엄마, 이번 주말에 민서 보러 갈까? 이번 주말은 민서가 친구 생일 파티에 가기로 했어요.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도 일정이 있어서요.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핑계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현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가족을 위한 마음이었는데. 엄마,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다만 저희 입장도 좀 이해해 주세요. 무슨 입장? 저희도 스스로 살아가고 싶어요. 계속 도움받으면 초라해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움이 초라함을 주는 것이라니요. 그럼 앞으론 어떻게 하면 좋겠니? 당분간은 거리를 좀 두면 어떨까요? 거리를 두자는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얼마나?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영이가 마음의 부담을 덜 때까지는. 통화를 끊은 후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거실은 더욱 고요했어요. 가족 사진들만이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저는 집에만 있었어요. 나가봐야 만날 사람도 없었거든요.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없었고 책을 읽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돈을 주지 말았을 텐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똑같이 했을 것 같았어요. 가족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거든요. 일주일째 되던 날, 집 앞 우편함에서 전단지를 발견했어요. 지역 봉사활동 모집, 노인복지관에서 아이들 학습 도우미를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전단지를 오래 들여다봤어요. 그래, 뭔가 해야겠어. 집에만 있으면 자꾸 우울해졌어요. 오랜만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복지관을 찾아갔어요.
담당자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선생님이셨군요. 정말 환영해요. 별로 큰 도움은 못 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른과 함께 공부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봉사활동 첫날, 저는 조금 긴장했어요. 오랜만에 아이들을 만나는 거였거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6명이 밝게 인사했어요.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안녕, 우리 예쁜 아이들아. 아이들과 함께 숙제를 하고 책을 읽어줬어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 문제 모르겠어요. 어디 보자.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를 가르치는 동안만은 마음이 편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기분이었거든요.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내 도움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네. 오히려 고마워했어요. 진심으로 필요로 했고요. 가족과는 다른 관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온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민서가 그리웠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망설이다가 민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민서야, 할머니야. 잘 지내니? 보고 싶어.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적어도 민서는 저를 사랑한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가로등이 보였습니다. 돈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봉사활동에서 만난 아이들처럼 진짜 필요한 건 마음과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저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복지관에 가서 아이들을 만날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가족과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1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복지관을 찾았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소중해졌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수민이가 시험지를 들고 뛰어왔어요. 제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우리 수민이 최고네. 할머니가 가르쳐 주셔서 맞을 수 있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고마움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저는 돈 한 푼 쓰지 않고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복지관 사회복지사 김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영자 선생님,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성적도 많이 올랐고요. 제가 더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혹시 노인분들 대상 프로그램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주 금요일부터 저는 노인교실도 맡게 됐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선생님, 이 카톡이라는 게 뭐예요? 75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보다 7살 연상이었지만 스마트폰 앞에서는 학생이 됐어요. 카카오톡이요. 문자 대신 쓰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손주들이 자꾸 카톡하라고 하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설명해 줬어요. 예전에 제 자신도 민서에게 배웠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진도 보낼 수 있어요. 어머, 정말이네요. 고마워요, 선생님. 가르치면서
저 자신도 배웠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익힐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고요. 봉사활동을 통해 저는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활기가 생겼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자존감을 높여줬거든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용기를 냈어요.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야, 엄마야. 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예전보다는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응, 요즘 봉사활동하고 있어. 봉사활동요? 복지관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어르신들 스마트폰도 알려드리고. 현수가 잠깐 놀란 것 같았어요. 그런 일을 하고 계셨군요.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 오히려 보람 있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줄 몰랐네. 제 목소리에 활력이 넘쳤어요. 현수도 그걸 느꼈을 거예요. 엄마, 정말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현수야, 민서는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요즘 피아노 치는 재미를 알았대요. 그래.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현수가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작은 희망이었지만 저에겐 큰 위로였어요. 며칠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영이가 복지관으로 찾아온 거예요. 어머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영아, 여기서 웬일이야? 민서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봉사활동 하신다고 들었어요. 지영이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어요.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곳을 알고? 현수 씨가 알려줬어요. 어머님이 열심히 활동하신다고.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들이 제 이야기를 했다니요. 민서는?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들어와도 될까요? 물론이지. 잠시 후 민서가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우리 민서 많이 컸네. 민서를 안으며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르거든요. 할머니, 여기서 뭐 해요? 할머니가 아이들 공부 가르쳐 주고 있어. 민서가 신기해했어요. 우와, 할머니 선생님이시네요. 그럼 할머니는 원래 선생님이었잖아. 지영이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저와 다른 봉사자들이 도움을 주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님, 정말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별거 아니야. 그냥 시간이 있어서.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닌데. 지영이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영아, 그동안 미안했어. 엄마가 생각이 짧았나 봐.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너무 경직되게 생각했나 봐요.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예전 같은 낯선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민서가 갑자기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여기서 공부해도 돼요? 민서야, 여긴 할머니가 일하는 곳이야. 지영이가 말렸지만 저는 기뻤어요. 언제든 와도 좋아. 할머니가 피아노도 가르쳐 줄게. 정말요? 할머니가 피아노 칠 줄 아세요? 그럼 옛날에 많이 쳤거든. 민서의 눈이 반짝였어요.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시다면 가끔 민서 데리고 와도 될까요? 그럼 물론이지. 제 얼굴이 환해졌어요. 단, 어머님께 패 끼치지 않는 선에서요. 패라니, 손녀 보는 게 무슨 패야. 그리고 어머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요. 지영이의 말에서 달라진 태도를 느낄 수 있었어요. 예전처럼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함께할 방법을 찾으려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행복했어요. 가족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간과 정성, 그리고 진심 어린 관심이 더 값진 선물일 수 있다는 거요. 저는 내일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앞으로 민서와 함께 보낼 시간들, 가족과 나누게 될 새로운 추억들을 그려보면서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복지관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어요. 아이들도 어르신들도 저를 기다렸습니다. 영자 선생님 덕분에 손주랑 영상통화까지 하게 됐어요. 박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때 민서가 복지관에 들어왔어요.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우리 민서 왔구나. 오늘은 뭘 배울까? 피아노 치고 싶어요. 민서는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정말 좋아했어요. 여기서는 제가 선생님이었고, 민서는 특별한 학생이었거든요. 저는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건반을 부드럽게 눌렀어요. 할머니 손가락이 춤추는 것 같아요. 민서의 감탄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치는 피아노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민서가 제 옆에 앉았어요. 작은 손가락들이 서툴게 건반을 눌렀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였지만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주였어요. 복지관 문이 열리며 지영이가 들어왔습니다. 요즘 민서를 데리러 올 때면 잠깐씩 머물러 갔어요. 어머님, 민서가 패 끼치지 않죠? 무슨 말이야? 이 아이들이 할머니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 지영이의 표정이 부드러웠어요. 예전 같은 경계심은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뭔데? 이번 여름휴가 때 함께 여행 가면 어떨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행을? 네. 이번엔 저희가 모든 걸 준비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함께 가주시기만 하면 돼요. 지영이의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몇 달 전과는 정반대 상황이었거든요. 지영아, 고마워. 하지만 돈은 나도 낼게. 아니에요. 이번엔 저희가 하고 싶어요. 그래도 어머님께서 복지관에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희도 어머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거든요. 그 주말 현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시간 되시면 집에 오세요. 민서가 할머니께 들려드리고 싶은 게 있대요. 그래. 뭔데? 와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네 집에 갔어요. 오랜만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서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피아노 곡 연주할 수 있어요. 거실에는 작은 키보드가 놓여 있었어요. 민서가 앉아서 조심스럽게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별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어때요, 할머니? 최고야, 우리 민서. 저는 박수를 쳤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현수와 지영이도 미소 지으며 지켜봤어요. 가족이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담소를 나눴어요. 예전 같은 어색함은 없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달라지신 것 같아요. 현수가 말했어요. 뭐가? 더 활기차 보이세요. 예전보다 훨씬.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 할 때가 더 행복한가 봐.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지영이가 덧붙였어요. 처음엔 어머님의 도움이 부담스러웠어요. 저희 스스로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이해해. 젊을 때는 그런 마음이 있지.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가족이라는 건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시간을 나누는 거라는 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역시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엄마도 몰랐어. 돈으로만 사랑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하지만 앞으론 다르게 할 거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았거든.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몇 달 전에 제 모습과 지금의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요. 예전엔 돈으로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려 했어요. 도움을 주면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작은 일상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의 의미였어요. 한 달 후 약속했던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강릉이었어요. 바닷가에서 민서와 모래성을 쌓으며 저는 행복했어요. 손녀의 웃음소리, 파도 소리, 그리고 가족들의 따뜻한 시선까지. 할머니, 바다가 정말 예뻐요. 그래, 민서야. 할머니도 처음 봐. 진짜요? 할머니가 처음이에요? 응. 아빠랑 엄마랑 민서랑 함께 보는 바다는 처음이야. 민서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럼 우리 매년 바다 보러 와요. 좋은 생각이다. 현수와 지영이도 다가왔어요. 네 사람이 함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현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는 행복해. 앞으론 더 자주 함께해요. 지영이도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싶었거든요.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바다 위로 붉은 노을이 펼쳐졌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함께 있어주세요. 민서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어디 가겠어? 가족들이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발자국이 모래 위에 나란히 새겨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함께 걷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과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어요. 저는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날 아이들, 어르신들, 그리고 더 자주 만나게 될 가족들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 같았어요.